오늘 첫 번째는 제가 크림치즈 호두파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슈슈카라고 해서 에그 인 헬이라고 해서 브런치 요즘에 브런치 카페 가면 많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 베이스로 해서 계란을 올리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굉장히 간단한데 실제로 브런치 카페 가면은 사실은 그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그 가격 주고 먹기는 아깝다 싶거든요. 그래서 좀 집에서 푸짐하게 하셔서 아이들 방학 때 많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크림치즈 호두파이인데요. 이게 그 파이 생지 재료 보이시죠? 보면은 강력분하고 버터, 크림치즈,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보시다시피 베이킹 파우더나 이런 게 안 들어가서 집에 베이킹 파우더 없는데 하실 수 있는 그냥 간단한 요리고요. 저는 이거를 그 생지 재료를 갖다가 일회용 봉투 있잖아요. 일회용 비닐 거기에 다 넣고 그냥 그거를 조금 하면 되거든요. 버터가 식으면 그게 살짝 녹아가지고 얘가 되게 말랑말랑하게 돼서 이렇게 파이 틀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처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물도 예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파이 지가 이게 파이 틀이죠. 이게 있으면 되게 좋은데 나중에 이게 위로 들어올리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파이 틀 얼마 하진 않던데 이거 구입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이 생지를 비닐에다 조금 해가지고 딱 자기들끼리 뭉쳐지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베이스를 만드는 거 이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게 보면은 집에 없는 재료가 거의 없죠, 그죠? 네, 뭐 조청 쌀들 요즘에 이런 거는 또 마트에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게 호두 분쇄라는 건데 호두가 통 호두도 있지만 분쇄라고 해서 또 따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베이킹 재료에. 보면은 이렇게 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호두 분쇄랑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뭐 조청이라든지 흑설탕은 색깔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뭐 굳이 색깔을 보겠다 하면 이 비빔밥 요것도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서 섞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섞어 왔거든요. 계란 하나 넣으시면 얘들이 잘 풀리게 섞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제 생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대형 프라이팬이거든요. 대형 프라이팬이 여기 보면은 스팀홀이 없어요. 구멍이 없죠, 그렇죠? 구멍이 있는 뚜껑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베이킹을 할 때는 뚜껑 없는 거를 해가지고 세트를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오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에 오븐이 없어도 냄비로 딱 파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요 속을 필링을 한번 채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면 밑에 이제 파이 생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왜 포크로 이렇게 구멍도 좀 뚫잖아요. 부풀어 오르니까. 근데 요거는 굳이 그런 과정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베이킹 파우더가 안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해요. 네네. 구울 때 보면 살짝 올라온 느낌 들거든요. 참으시면 돼요. 자기가 다 꺼져요. 참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처럼 중간에 안 열어보고 그냥 닫아놓고만 드셔도 되거든요. 호두가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몇 g이에요? 이게 100g이에요. 근데 베이킹어도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 해서 제가 다른 거는 살짝 뭐 가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100g 했습니다. 호두 분쇄라고 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통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죠? 통으로 된 거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은 저절로 익으면서 또 자기가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거만 봐도 예쁘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오븐이라 생각하고 딱 넣으면 딱 들어가거든요. 이거 23cm 팬이 있기 때문에 팬틀 그래가지고 딱 해서 여기 인덕션에 보면은 여기 네이버 버튼에 보면은 여기 오븐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튀기는데 팬 요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180도 맞춰가지고 시간 40분 40분 시작하고 카페에서 한 조각이 또 이것도 이것도 7,000원씩 그래요. 7,000원.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고 또 이렇게 주위 분들 생일날이나 이럴 때 생일 케이크처럼 만들어 드리면 저는 이렇게 케이크 파트 사가지고 만들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만드시는 기분 좋으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 끝이거든요. 그래서 국수로도 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시작을 해볼게요. 하기도 하고 에그 인 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엄청 간단하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할게요. 일단 올리브 오일이고 저는 올리브 오일도 좋지만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도 괜찮아요. 용으로 할 때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이것도 사실은 노팬이면 되기는 하는데 지금 팬이 좀 모자라는 관계로 여기 좀 했거든요. 노팬에 하면 좀 예쁘겠죠. 그래서 올리브를 두르고 그다음에 향을 내는 향신료, 향을 내는 양파랑 마늘. 이게 오늘 어느 나라 요리예요? 제가 하면서도 잘 몰라요. 이태리 아닐까? 이태리. 토마토 베이스 저는 이태리. 저는 약간 스페인 같기도 하고 샥슈카라는 단어가 약간 스페니시 같아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거지. 그랬는데 또 뭐 에그인 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한번 먹나? 이렇게 해서 북아프리카 덕분에 알아요. 이렇게 좀 볶다가 굳이 막 센 불에 다 안 익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일에 얘네들이 하는 식료 있죠. 마늘하고 양파가 오일에 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양송이 여기서 다 집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소스만 하시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양송이가 기름을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거 뭐지? 찍어 먹는 거. 새우 넣고 감바스. 감바스에도 양송이 넣어주는 감바스 집에 가면 양송이 막 서로 건져 먹잖아요. 새우는 인정이고. 그래서 집을 살 때는 뭐 양송이 더 넣어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쯤 되면 그 다음에 재료긴 한데 얘네들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 매콤하죠. 제 베이컨 막 이런 거 잘 안 먹긴 한데 한 번씩 김치고도 사 먹으니까 딴다면 한 번씩 베이컨이랑 그리고 뭐 저는 레시피를 했는데 그 외에 좋아하시는 햄 있으면 다 넣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냉장고 처리. 네, 괜찮으시면 브로콜리가 괜찮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재료들이 서로 어울리는 정도로만 굳이 막 다 익히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스만 넣으시면 되는데 소스는 이제 홀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토마토를 그냥 껍질 벗기고 그냥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캔으로 사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색감을 위해서 저는 홀딩을 쓰는데 나는 좀 더 신선한 걸 하겠다 그러면 집에서 맛있게 토마토를 물 끓여가지고 끝에 뒤에 T자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 삶아서 껍질 벗기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넣으시면 좀 맛이 되게 신선해요. 근데 색감이 이렇게 잘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는 아라비아타 소스인데 요거는 아시죠? 조금 매운맛 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드 페퍼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파스타 집에 가도 아라비아타 파스타 시키면 좀 매콤하잖아요. 맞죠? 네. 자신감을 갖고. 할줄 아는 사람 본인밖에 없는데 진짜. 갑자기 눈이 막. 안 먹어본 거여가지고. 아니 리더님들이 놀라니까 갑자기 제가. 요게 이제 헬인가 봐요. 에그인 헬 중에서 헬인가 봐요. 그죠? 빨갛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덮어주시면 되거든요. 잠깐 덮어두고 몇 분 뒤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요거는 아마 보여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10분 뒤에 이제 이렇게 열어가지고 혹시 농도가 조금 더 나는 묽었으면 좋겠다 물을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10분 동안 덮어놨다가 뚜껑을 딱 열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계란, 이 주인공 계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를 갖다가 하나씩 그냥 이렇게 통째로 하나씩 깨트려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터트리지 말고 이렇게 6개 넣어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갖고 왔는데 건드리지 말고 딱 넣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피자 치즈를 계란 사이사이에 계란 위에 붓지 말라고 했는데 사이사이에 피자치즈를 이렇게 올리세요. 올리고 나서 살짝만 3분 정도 두면은 계란이 반숙 정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라나 파다노 치즈라고 이건 뭐 굳이 없어도 됩니다. 집에 붙이는 그라나 파다노도 괜찮고 피콜리노도 괜찮고 다 괜찮거든요. 짭짤한 맛 있는 거 파마산도 괜찮고 그거를 마지막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없어도 되는 거긴 하는데 있으면 훨씬 맛있어요. 바지를 하나씩 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렇게 냄비채로 딱 내면 되게 손이 되게 10분 정도 엄청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버터 치킨 커리랑 김치 리조또랑 토마토 김치 샐러드 세 가지 할 거거든요. 먼저 버터 치킨 커리는 우리 프라이팬을 조금 예열 하시는데 제가 시끄러울까봐 아까 약한 불로 켜놨는데 예열은 한 8단에서 1분 이상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8단에서 1분 정도 하시고 닭다리 살이라고 있어요. 만들하시면 닭다리에 뼈를 발라내고 살만 만든 거 이거를 구우실 거예요. 그냥 예열되면 기름 안 넣고 그냥 이대로 넣으셔서 구울 건데 저는 이제 집에서 할 때는 제가 껍질 다 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껍질이 아래로 오게 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시키는 대로 안 떼고 하려고 그대로 왔습니다. 요리 좀 됐을 것 같고 하다 보면 붙지는 않는 게 자기가 물이 생기더라고요. 기름을 안 들어서. 네, 그냥 예열하고 바로.
그리고 좀 눌러붙여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에 우유 넣고 끓일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집에서 여러 번 이제 해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원래 닭다리살 거기에 300회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지금 700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개 좀 더 넘는 거예요. 타지는 않을 정도로 불도를 좀 하시면 되고, 꼭 밀어서 많이 좀 더 넣을게요. 구우면서 소금이랑 후추로 살짝 밑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간 하시고, 이걸 뒤집어가면서 구우시면 되는데, 좀 구워지는 동안 제가 토마토 김치 샐러드는 설명만 드리면 되거든요, 제가. 왜냐면 어저께 연습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대로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만큼이 집에 남아있습니다. 진짜 김치입니다, 김치. 여기 안에 토마토 제일 밑에 보시면 토마토 6개. 근데 제가 샀는데 또 그게 다 큰 거예요, 토마토가. 그래서 6개 하고, 그 다음에 양파 3개. 부추 250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마토는 이렇게 4등분 하셔가지고 폭이 한 1cm 정도 되게 4등분한 걸 다시 4등분 하니까 이 정도 크기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양파는 채 썰면 되고, 부추는 3cm 정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그 하날 육수를 가루를 내서 꿀이라고 했는데, 웍에다 하시는 것보다 좀 넓은 큰 통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6개까지는 좀 식구들이 먹기에 많을 것 같고, 한 3개 정도 토마토 같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웍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꿀이라고 했는데, 저는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나 갖고 꿀을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소스 만드는데 넣었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소스는 뭐 고춧가루 3티, 그 다음에 액젓 1티, 그 다음에 간장 1티, 다진 마늘 2티, 매실 액 4티, 우리 매실을 넣으시면 되고, 참기름 통깨 넣고, 우리 김치 하듯이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넣으셔가지고, 버무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리면 이게 그냥 토마토 김치가 돼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걸 제주도 가가지고 한번 그 갈치 정식집에 갔는데 토마토 김치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념은 뭐냐면 저희 그냥 한국 정통김치 익은 양념인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토마토랑.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우리 안에 김치 사고 나면 국물 너무 아깝죠. 안에 그 무소도 너무 많죠. 거기에 토마토만 썰어서 거기에 그냥 묻혀가지고 제가 김치처럼 먹는데 그렇게 먹어도 국물 안 버려도 되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약간 겉절이 맛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드셔보시면 맛이 있으니까 요건 이렇게 다 묻혀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불 좀 세게 할까요? 올렸어요? 이렇게 하고 구우시는 동안 이게 원래 구우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집에 가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익으면 먹어야 돼요. 제가 때문에 이제 왜 가위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고구가 익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먹었을 거예요. 하는 동안 제가 여기 넣을 소스 우유가 400ml예요. 근데 지금 제가 고기를 2배로 했지만 그렇다고 소스를 2배로 해버리면 너무 동동 떠다니겠죠, 고기가. 400은 좀 작을 것 같고 제 생각에 1.5배, 600 정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500 정도 제가 넣을게요. 하고 그 다음에 양파를 이렇게 다져 넣어주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넣는데 양파는 제가 해보니까 여기는 반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1개를 넣어야 되겠죠. 근데 좀 많이 들어가지고 괜찮아요. 양파는 좀 넉넉하게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여기에 마늘 저기 레시피 보시면 뭐가 들어갑니까? 마늘, 고춧가루, 그 다음에 버터, 그죠? 이게 돼서 막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한꺼번에 어차피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버터 2개, 마늘, 고춧가루하고 카레 가루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집에 고형 카레 있으시면 넣고 저으면 금방 풀려요, 이게. 그래서 고형 카레 있으시면 고형 카레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루로 1kg는 요거 제 생각에 이게 2kg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블럭 하나가. 그래서 블럭 하나를 카레가루 2kg 계산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이게 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워지더라고요. 요거는 진짜 제가 많이 해먹어가지고 네, 제가 무광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양파를 안 들고 와가지고 너무 내가 또 이거 마음을 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고기가 좀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 토마토 소스 들어가거든요. 네. 아까 박경수 리더님 쓰신 원래 토마토 소스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저희 아메에서 나오는 케찹이에요. 그래서 보통 케찹은 토마토 양은 작고 설탕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케찹은 당 엄청 칼로리 높고 실제로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본사에서 하는 그 교육을 보니까 이걸로 스파게티 소스를 대신해서 쓰니까 스파게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토마토 소스 한 병 사서 지금 4피 들어갔어요. 여기. 나머지 또 잘 안 쓰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토마토를 넣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케찹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바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국산 케찹으로 다 만든 거거든요. 국내산 케찹으로.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유를 넣으시고 조금 더 넣어. 아까 100ml 정도 제가 더 넣는 거겠죠. 뭐 지금 우유는 제가 1.5배 넣은 겁니다. 근데 뭐 고기는 작고 소스를 많이 하게 하겠다. 그럼 좀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양파 넣으시고 지금 8단이니까 기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토마토 소스 양파는 이거 다져야 돼요? 네 다져서 양파는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양파가 이게 단맛을 줘가지고 튀는 안 건데 지금 뒤집혀 있어서 그죠? 이거 딱 떨어 이거 나가는 근데 이제 이건 없으면 밑에 가서 사오면 되니까 진짜 너무 슬프네. 그래도 돼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간 보고 하나 더 넣을게요. 다른 거 다 1.5배 했으니까 카레를 2개 다 넣으면 근데 버터는 제가 그냥 2배 넣을게요. 좀 넣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카레를 처음에 이거 하나를 한 티로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아, 작겠다. 엄청 짜보신 거예요.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사실은 짜봤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 팔팔 끓을 때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카레가 다 풀릴 때까지 저었다가 그대로 그냥 끓여서 이제 드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한꺼번에 이게 절차가 별로 없어서 고기 굽는 거 말고는 다 한꺼번에 넣으면 되고 이미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요거를 갖다가 난 있죠. 요새는 쿠팡에 난이 팔거든요. 그래서 난을 사서 구워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밥에다가 먹었어요. 밥에 얹어서 주니까 그것도 그냥 카레처럼 맛있고 오늘은 제가 쌀 바게트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쌀 바게트랑 드셨던 거죠. 아니면 또띠아 해서 또띠아 구워서 드셔도 되고. 근데 좀 느끼한 느낌 들죠? 네. 아, 좀 느끼할 것 같죠? 근데 여기에 고춧가루가 들어가가지고 고춧가루가 그 맛을 잡아줍니다. 고춧가루랑 카레가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거랑 같이 할 메뉴를 김치 리조또로 했거든요. 근데 김치 리조또를 만들다 보면 왠지 그것도 또 느끼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토마토 김치 샐러드 계속 들어봤습니다. 요거 이렇게 거의 풀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간 보고 카레 이거를 하나 더 넣든지 안 넣든지. 근데 요거 불은 이렇게 나중에 할 때는 너무 센 불로 하면 안 되니까 7단에서 4분간 구워서 찍고 마지막에 얼마 하라고? 3단. 3단에서 졸여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3단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어주시면 돼요. 그래도 카레가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놔두면 조금 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간단한 것보다 나중에 드셔보시면 생각보다도 맛이 괜찮습니다. 근데 불이 없네요. 내가 다음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 내려도 돼요? 네. 이렇게 졸이고 김치 리조또인데 이거는요 올리브 오일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10바퀴를 돌리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제가 2바퀴 돌려가지고 제가 8바퀴 돌렸습니다. 진짜 많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리조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준비할 건 뭐냐면 준비할 건 소고기 다진 거를 여기에다가 매실, 그 다음에 간장, 소금, 후추로 이렇게 데워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볶는 겁니다. 볶으면서 소고기가 올리브 오일에 코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정말 좋은 걸 쓰셔야 돼요. 예, 좋지 않은 오일을 쓰면 이 요리는 진짜 올리브 오일이 다거든요.
나중에 다 하고 쌀놓고도 올리브오일 엄청 위에 넣어요. 그래서 밥을 오일로 코팅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브오일을 다 몸에 좋으려고 타서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안 좋은 원료로 산화된, 제조 과정에 산화된 기름을 쓰면 사실은 안 먹는 지만 더 못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오일을 고르는 게 가장 이 요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지 않게 불 조절을 조금씩 해가시면서 지금 다진 고기가 좀 뭉쳐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빼주면서 코팅시키는 거죠. 근데 올리브오일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 고기가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되고 레시피를 보고 저한테 다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놀러오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됐죠? 고기가 익으면 다진 김치를 그렇죠. 그렇게 알려주셔야죠. 그 위에 불린 쌀 올린다. 제가 밤에 외워보려 했는데 잠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 던져서 레시피나 외워볼까 생각했는데 바로 잠이 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김치를 갖다가 아주 김치 양이 좀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300g 정도 했는데 김치도 3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이면 한 컵 반입니다. 우리 계량컵이 200이 기준이거든요. 한 컵 반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그다음에 쌀을 1시간 이상 담궈야 됩니다. 물에. 근데 만약 현미를 하고 싶다. 그러면 2시간 이상 담그시면 됩니다. 현미를 하고 싶었으나 일단 당육쌀 제가 이거 어제 밤에 담궈서 건졌거든요. 소금을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올리브유를 5바퀴 돌려 코팅한다. 김치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많이 나시지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하고 여기에 올리브오일을 싸서 버져봐. 600ml 정도 부어가지고 밥 냄비밥 하듯이 그부터는 하시면 돼요. 그냥 보통 7단 센 불로 하다가 냄비밥 할 때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끓이시죠. 근데 요거는 중간에 한 단계를 더 줘가지고 이 7단이면 센 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끓다가 끓으면 5단으로 줄여가지고 한 번 더 수봉이 일어나길 기다려요. 한 번 더 끓기를. 그렇게 하면 뚜껑 열고 섞어주고 이제 섞어주고 그 다음에 3단에서 10분 정도 네, 그렇게 해서 3단에서 10분 끈들이시면 되고 그때 만약에 조금 안 익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5분씩 조금 더 늘려가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7단 이렇게 해서 끓으면 5단 5단에서 한 번 더 끓으면 섞고 그 다음에 3단에서 10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다진 쪽파로 위에 장식을 해서 드셔도 되고 또 그 어떤 레시피에 루꼴라 장식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루꼴라를 좀 잘게 해서 위에 좀 많이 뿌려서 루꼴라랑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루꼴라도 가지고 장파도 같이 다 가져가 봤습니다. 그래서 루꼴라랑 의외로 또 잘 어울려가지고 좀 독특한 또 요리가 되더라고요. 루꼴라니까. 그래서 루꼴라랑 장파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이